죽음의 일터가 돼버린 학교 급식실 실태 연속 보도 3번째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언론사 최초로 조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기준치의 최대 18배에 달하는 초미세 분진이 발생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전북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사 6명이 700명분 식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주 메뉴는 닭튀김 요리. 180도 넘는 펄펄 끓는 기름에 반죽한 닭고기를 집어넣자 희뿌연 연기가 연신 피어오릅니다. 후드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연기가 이제 아까 넣었을 때 막 연기가 막 끼면 이제 눈이 따갑고 그리고 다 튀기고 났을 때는 이제 어지럽고 이제 그런 거죠. 연기 속 유해 물질량은 어느 정도일까? YTN이 작업 환경 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공기질을 분석했습니다. 사방이 외부와 연결된 100제곱미터 안팎의 지층 구조. 창문 5곳을 열고 환기 설비 5개를 모두 작동시킨 뒤 에어컨을 켠 채로 진행했습니다. 조리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 반쯤 지났는데요. 유해 인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튀김솥에서 나온 1급 발암 물질인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분진 농도는 평균 6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실내 공기질 권고량의 평균 12배 이상, 최대치는 18배까지 치솟습니다. 조리움을 구성하는 유해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수치는 기준치보다 낮았지만 기름 입자로 된 분진에 이런 물질까지 붙으면 독성이 커집니다. 그게 미량일지라도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건강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자신이 일하는 공간 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지어 최근 뇌심혈관계 질환까지도 이렇게 창문이 많고 사방이 뚫려 있어 자연 환기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환경이었지만 환기 장치의 제어 풍속, 즉 유해 물질을 빨아들이는 속도는 조리실 설치 권고 기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발생원에서 제어 풍속을 재보면 0.7에서 0.4 정도 유속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유해인자를 배출시키기에는 제어 풍속이 모자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은 모두 11,900여 곳. 취재진이 측정을 진행한 곳은 지상이었지만 지하나 주차장 옆에 조리실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건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지하 공간에 만든다든지 기본적으로는 급식실로 설계되지 않은 공간에 급식실이 들어가 있다. 특히 창문을 닫고 일하는 한겨울이나 장마철에는 밀폐도가 심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된 조리사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죽음의 일터가 돼버린 학교 급식실 실태 연속 보도 4번째 순서입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리는 노동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처음으로 재해 판정을 받은 한 조리사는 심사만 3년이 걸렸는데 판정이 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중점 보도입니다. 중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12년을 일하다 지난 2017년 4월 폐암 진단을 받은 A씨.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 근무환경 분석에 들어간 직업환경연구원이 내놓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서입니다. YTN이 입수한 31쪽 분량의 조사서는 발병 이유를 충분히 짐작케 하고도 남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기 바로 직전 학기인 2016년 2학기 식단표.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분진,
조리움이 많이 발생하는 튀김이나 볶음, 구이 요리가 포함된 날이 전체 근무일 84일 가운데 68일로 81%에 달합니다. 급식실 유해물질 측정 결과에선 조리움을 구성하는 각종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장조림 조리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7,600ppb가 나와 고용노동부 노출 기준의 58배에 달했습니다. 탕수육을 조리할 때는 담배로 인한 독성물질 1순위로 꼽히기도 하는 아크롤레인이 302ppb까지 치솟아 단기 노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충분한 환기시설이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동안 매일 10년, 20년 동안 노출된다 그러면 거기에 그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들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환기시설은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아 조리실 내부가 항상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증언도 조사서에 담겼습니다. A씨가 진단받기 1년 전부터 환기 설비 개선을 요구했지만 조치는 진단 이후에야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교 측은 후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년 동안 집에 가서도 나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를 남편이 알 정도로 계속 집에서도 고통을 호소하셨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가운데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과 현장 조사, 진술 청취 등 심사 과정은 무려 3년이나 이어졌고 그 사이 A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식 연기로 인해서 산재가 받은 게 좀 있었으면, 선례들이 있었으면 그거를 좀 찾아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조리사 4명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비흡연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비소세포 폐암의 한 종류인 선암에 걸렸고 급식실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조리움에 노출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흡연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이완이 됐고, 그렇다면 그것은 직업적 요인밖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그 직업적 요인이라는 것은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흉의 영향이 좀 상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추가로 산재 신청을 했거나 신청을 앞둔 폐암투병 조리사는 모두 15명.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이들에게 산재 인정은 험난한 장벽으로 놓여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